반갑습니다. 종로학원 평가연구소장 김영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2016 논술 전형 합격 전략입니다. 한 5, 6년 전만 해도 논술 전형이 좀 점진적으로 축소돼서 뭐 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보면 논술 전형이 사실은 최근 추세로 보면 오히려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수도 좀 늘어나고 모집 인원도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이처럼 논술 전형이 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대학 입장에서 보면 논술 전형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쟁률이 높은 거죠. 물론 이건 이제 학생 입장에서 좀 불리하겠지만 대학 입장에서 보면 평균 뭐 한 30대 1, 40대 1 이렇게 되니까 경쟁률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되는 그런 전형이고, 또 대학에 이제 이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이 논술 전형으로 인해서 전체 경쟁률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논술 전형이 좀 포기하기 힘든, 오히려 좀 조금 늘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학생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상당히 그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신 성적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서울권 대학이다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뭐 2.5등급 거기서 벗어난다. 한 3등급대 학생들 쉽지 않죠. 그죠? 뭐 교과 전형 어렵고 종합 전형으로도 합격하기 쉽지 않은데, 이 3등급대 학생들, 3, 4, 5등급대 학생들이 서울권 대학이나 수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전형이 바로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매력적인 전형이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그러니까 내년도 입시죠. 그죠? 2016 그 입시에서 이제 논술 전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논술 전형 실시 대학과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보면 국민대가 논술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여기 이제 한 10몇 년 전에 논술 전형 없앴다가 다시 부활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국대 같은 경우는 캠퍼스가 용인 쪽에 있죠, 그죠? 여기서는 논술 전형 하고 있었는데, 그 천안 쪽 논술 전형을 안 했었는데, 천안 쪽 그 캠퍼스에서도 논술 전형을 이제 신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강남대가 논술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서경대도 작년에 없앴다가 올해 또 새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대학이 논술 전형을 올해 신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4개 대학에서 12,500명 이상을 올해 선발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서울이 28개 대학입니다. 그래서 뭐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강원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국대 등등등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8개 대학이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요. 인천 지역에서는 인하대, 그리고 경기도에서 15개 대학입니다.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경기대, 경희대, 국제, 단국대, 수원대, 신안대, 아주대, 을지대 뭐 등등등 해서 한 15개 대학이 이 경기권에서 논술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권에서는 연세대, 미래캠퍼스, 그 다음 세종에 고려대 세종, 홍대 세종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는 단국대 천안,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 한국기술교대, 그 다음에 경북대, 부산대, 이렇게 이제 논술 전형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로 서울권 그리고 수도권에 논술 전형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내신이 한 3등급, 4등급, 5등급, 뭐 경우에 따라서 6등급까지도 이 논술 전형을 통해서 서울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지금 제가 지역별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요거 이제 다 숫자를 합산하면 아까 제가 44개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4개 대학이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쪼개서 보면 숫자가 좀 더 많습니다. 한 51개 대학. 근데 그 이유는 요게 이제 대학들이 이제 캠퍼스가 달라져 있거나 뭐 분교가 있거나 이런 대학들이 있잖아요. 뭐 고대나 아까 연대도 마찬가지고 홍익대 이런 대학들은 이제 뭐 분교 형태로 이렇게 이제 캠퍼스가 나눠져 있고 뭐 경희대도 그렇고 뭐 한국외대, 뭐 가톨릭대, 경기대 이런 대학들이 이제 서울에도 있지만 또 뭐 경기도나 아니면 또 다른 지방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역적으로 쪼개져 있는 대학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숫자가 좀 늘어난 거고요. 뭐 대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44개 대학이 논술 전형을 실시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의 그 매력 중에 또 하나가 요즘 뭐 최상위권 학생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의대, 약대, 뭐 치대, 한의대 여기에도 논술 전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간다는 게 참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수시에서도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다 어렵고 뭐 정시에서도 또 재수생하고 뭐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논술 전형에서 이런 의약학 계열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뭐 이것도 하나의 그 학생들 입장에서 상위권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하나의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게 되면 단국대, 아까 단국대 천안이라고 했죠. 단국대, 또 이화여대, 한양대가 의대에서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 논술이 신설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국대 치대에서도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북대 덕성여대는 약대에서 논술 전형을 신설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의약학 계열에서 논술 전형을 신설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쟁률이 큰 부분입니다. 이게 뭐 아까 논술 전형이 뭐 평균적으로 한 40대 1 내외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의대나 약대나 뭐 치대나 이런 데는 뭐 몇백 대 1이 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뭐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되지만 그래도 수시에서 뭐 좀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의약학 계열에서는 그 연세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다. 요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도 아무래도 이제 의대나 약대나 이런 데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수능 최저를 요구한다. 뭐 가장 높은 것은 한 4합 5 정도. 그러니까 뭐 11, 12를 맞춰야 되고, 그죠? 뭐 그거보다 좀 낮은 데는 4합 6이라든지 경우에 따른 뭐 3합 5, 3합 6, 뭐 이런 정도 라인도 물론 이제 그 수능 최저가 있지만 뭐 상당히 높은 수준, 적어도 1등급이 한 2개 정도 아니면 뭐 하나 1등급 하나에 나머지 다 2등급이라든지 이런 정도 수준은 충족을 해야지 일단 논술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내신이 좀 부족해서 수시는 안 되는 학생들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어차피 이제 그 수능 준비를 그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을 통해서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그 의학학 계열 말씀드렸는데 좀 그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대학별로 나눠서 나눠서 이제 한번 본 건데요. 의대는 가천대, 가톨릭대, 경북대, 경희대, 단국대, 천안,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에서 선발을 합니다. 지금 10개인가요? 11개 뭐 이런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치대가 경북대, 경희대, 단국대, 천안, 연세대, 서울에서 이제 4개 대학, 그죠? 그 다음에 한의대가 경희대, 그 다음 부산대 이렇게 2개 대학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요. 약대는 숫자가 꽤 많죠.
가톨릭대, 고려대, 세종, 경희대, 덕성여대, 동국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이렇게 선발합니다. 수의대는 건국대와 경북대에서 논술 전형으로 실업위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의 올해 이제 좀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 논술 전형은 대부분 논술 플러스 학생부 이렇게 뽑잖아요. 그죠? 근데 학생부 비중이 예전에는 막 40%까지 되고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이제 그런 추세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서강대와 성신여대가 수능 100%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반영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광운대하고 서울시립대가 학생부 30%에서 20%로 낮췄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학생부 부담을 줄여준다. 그러니까 어차피 논술 전형은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이 이제 좀 타겟으로 하는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도 뭐 내신 부담 오히려 줄여주고 수능 최저를 맞추면서 논술 잘 본 학생을 선발하겠다. 이걸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학생부를 뭐 20%, 30%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죠? 뭐 10%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좀 유불리를 좀 따져 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내신이 이제 안 좋다고 해요. 근데 내가 내신이 안 좋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일단 이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이에요. 내신이 이제 뭐 좋은 학생들은 수시에서 교과나 종합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개는 3등급, 1등급 학생들이 논술 전형 잘 안 합니다. 교과나 종합으로 하는 거죠. 2등급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로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까지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권 대학의 경우에도 논술 전형의 경우를 보면 합격자 평균이 내신 기준으로 보면 4등급대가 많아요. 4등급, 평균이 이제 4등급 초반 뭐 이렇게 되니까 대부분 3, 4, 5등급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학생부 반영을 할 때는 뭐 30%다, 20%다, 10%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등급 간 점수 차이를 얼마를 주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뭐 5등급이면 3등급 학생에 비해서 얼마나 감점을 가지고 가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급값 점수 차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또 1등급, 2등급 학생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3등급, 4등급, 5등급 뭐 조금 더 확대하자면 6등급까지의 등급 간 점수 차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 차이가 좀 크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불리함을 가지고 간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점수 차이가 별로 없다. 대학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감점 폭을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시고, 또 뭐 한 5등급까지는 별로 차이를 두지 않다가 6등급 가면 점수 차이가 확 커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내신 등급에 따라서 특히 3등급, 4등급, 5등급, 뭐 6등급까지 해서 요 점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시고 좀 유불리를 좀 따져 보시고 대학을 선택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 학생부 비중을 이제 서서히 줄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시면 논술 100인 대학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는 학생부 전혀 안 보는 거죠. 가천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 세종, 국민대, 덕성여대, 동국여대, 삼육대, 서강대, 성균관대, 그 다음 성신여대, 연세대는 내신 전혀 안 보잖아요. 그죠? 연세대, 미래, 이화여대, 한국기술대, 한국외대, 항공대. 여기는 내신 반영 비율이 0%다. 전혀 안 본다. 이런. 그 다음 논술 90, 10%죠. 그 다음 뭐 경기대, 상명대, 서경대 등등 대학이고, 그 다음 논술 80, 가톨릭대, 강남대, 강원대, 단국대, 서울시립대 등등등 대학들이 내신을 20% 반영한다. 뭐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70은
경북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등등등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여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신 반영은 내신에 따른 이제 좀 감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 학생부 반영 비율이 10%다, 20%다, 30%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반영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급 간 점수 차이, 감점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근데 특히 3등급, 4등급, 5등급 여기에서 점수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략적으로 합격자들이 한 4등급 대 학생들이 붙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4등급이다 하면 웬만하면 크게 불리한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뭐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라고 하면, 뭐 3등급 정도 된다고 하면 뭐 전혀 불리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이제 적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논술에서. 그래서 수능 최저를 이제 충족을 해야만 일단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올해 보시면 조금 변화가 있어요. 좀 중요한 변화만 좀 말씀드리면, 고려대가 경영대학이 수능 최저를 조금 완화했습니다. 고려대가 원래 4합8인데 이 4합8이라는 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수능 최저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경영대는 특히 더 까다로웠어요. 4합5였거든요. 이건 뭐 거의 뭐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죠? 이 정도 되면 사실 정시에서도 붙는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좀 낮췄어요, 4합8로. 그래서 이제 의대나 약대나 이런 데 빼고는 4합8로 맞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4합8도 사실은 꽤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입니다. 지금 이제 의약학 계열을 제외하고는 고대가 수능 최저 제일 높습니다. 4합8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4합8을 맞추면 뭐 합격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수능 최저가 뭐 성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이런 데가 이제 3합, 뭐 5, 3합 6, 3합 7,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수능 최저를 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익대가 3합 8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다 뭐 2합 4, 2합 5, 2합 6, 2합 7,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이제 3합 얼마까지는 조금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뭐 2합 5, 2합 6, 2합 7 이런 경우는 크게 어려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서울권에서도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막 너무 어려워서 수능 최저 때문에 뭐 그냥 포기를 해야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여대가 수능 최저를 폐지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폐지를 하거나 완화하는 쪽으로 역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요즘 최근 추세가 내신도 별로 안 보고 수능 최저도 별로 안 걸고 논술만 가지고 뽑겠다 이런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연대잖아요. 연대는 사실 논술만 잘 보면 합격합니다. 논술 100에다가 수능 최저 없잖아요, 그죠? 연세대 서울 같은 경우는. 대신 이제 논술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양대는 수능 최저 없다가 신설을 했습니다. 3합 7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뭐 까다롭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능 최저 신설됐다. 근데 이제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가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으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수능 최저에 걸려서 떨어지는 애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 실질 경쟁률은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수능 최저를 충족했을 때는 조금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능 최저가 없으면 편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합격하기는 조금 더 까다롭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대하고 서울시립대를 한번 비교해서 보면, 중앙대는 수능 최저가 3합 6이거든요. 이제 시립대는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대학 수준을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통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시로 간다라고 하면
중앙대가 조금 더 합격하기가 조금 까다롭고 합격성이 조금 더 높다. 시립대에 비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논술 전형의 경우를 보면 그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 논술 하잖아요. 거의 뭐 수학만 본다고 볼 수 있는데, 수리 논술에서 합격자의 성적을 보면 사실은 서울시립대가 수학을 더 잘하는 애들이 붙어요. 수학이 거의 1등급대 수준 학생들이 붙는다. 그 이유는 일단 서울시립대가 논술로 뽑는 인원이 좀 적은 데다가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수학에서 경쟁이 치열한 거죠. 정말 수학 잘하는 애들. 근데 중앙대는 3합 6이라고 하면 수학은 아주 잘하지만 다른 게 좀 약한 학생들은 사실은 수능 체제에 걸려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으로 뭐 1등급 학생도 붙지만 뭐 2등급대 학생들도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능 체제가 있고 없고가 약간 플러스적인 면도 있고 마이너스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정도 수준, 수능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잘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능을 한 뭐 3합 뭐 6, 7 정도는 맞출 수가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양대가 수능 체제가 없다가 수능 체제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수능이 조금 뒷받침이 되는 학생들은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수능 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수능 체제 없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죠? 뭐 가톨릭대, 물론 의대, 약대, 간호대는 제외하고 강남대, 경기대, 강원대, 단국대, 역시 의대, 치대 제외, 상명대, 서경대, 서울가기대, 서울시립대, 그 다음에 서울여대, 수원대, 신한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 아까 수능 체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을지대, 인하대, 의학과 제외,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대, 한신대. 여기 수능 체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체제 아까 가천대부터 쭉 뭐 가톨릭대, 의대, 약대, 간호대 뭐 등등등 해서 이제 수능 체제가 있는데, 아까 고려대 같은 경우가 의대나 약대를 제외하고 수능 체제가 가장 높다 그랬죠. 그 4합 8이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뭐 3합 5, 6, 7 이런 대학 또 8까지 대학이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그냥 2합 4, 2합 5, 2합 6, 2합 7 뭐 이런 정도 레벨. 또 아니면 뭐 한 개가 뭐 3등급이라는 이렇게 아주 수능 체제를 쉽게 걸어놓은 대학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제 뭐 6월 모평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수능 성적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수능 체제를 내가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판단하고, 수능 체제 내가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수능 체제가 있고 수능 체제가 조금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는 수능 체제가 없잖아요. 그죠? 내신도 안 보잖아요. 그러면 합격하기 쉬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논술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른 거 다 안 보고 논술로만 뽑아야 되니까 연대에서 뭐 논술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문과 같은 경우도 논술 시험 보면, 예전에 제가 어떤 기자하고 뭐 연세 논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국영수 시험을 다 보는 거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 지문도 있고, 약간 수학 문제도 있고, 논술, 그 인문계 논술인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능 체제도 안 보죠. 그 다음에 학생부도 반영 안 하죠. 논술만 가지고 우수한 학생을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유형을 좀 말씀드릴게요. 논술 유형이 대학별로 이제 이게 논술이라는 것은 흔히 이제 우리가 논술 면접을 흔히 대학별 고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능 시험은 이건 대학별 고사가 아니죠.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논술 시험은 대학마다 문제 유형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유형을 잘 파악을 해서 나하고 잘 맞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논술 전형으로, 내가 이제 논술 전형으로 뭐 교과는 종합은 쓰지 않고
논술 전형으로 그냥 올인한다. 6개를 다 논술로 쓴다라고 했을 때, 6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건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수능 최저도 좀 보셔야 되고, 내신이 아주 안 좋은 학생들은 학생부 반영의 부분도 좀 보셔야 되겠지만, 이 유형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하고 잘 맞는 그 유형을 가진 대학, 또 유형이 비슷한 대학을 조금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준비하기가 좋잖아요. 유형이 막 다른 대학을 지원하게 되면 그 준비하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비슷한 유형을 잘 이제 잘 찾아서 지원하게 되면 논술을 준비하는 과정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유형 변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서울여대가 과학 논술을 폐지해서 수학 논술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서울여대가 아주 특이한 논술을 했었어요. 약간 통합과학식으로. 이렇게 하는 대학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서울여대도 나름대로 이제 대세를 따라가는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너무 자기만 특별하면 학생들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희 뭐 입시 전문가들도 이렇게 대학하고 얘기할 때, 아니 뭐 다른 대하고 비슷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학생들 부담스러워 하니까 지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세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서울여대도 과학 논술로 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세대 미래에서 의예과에서는 과학을 봤었는데 과학 논술 역시 폐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학 논술의 출제 범위를 조금 늘려서 확통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은 자연계에서 지금 몇 개 없습니다. 경희대에서도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에서만 과학 논술을 보고, 아주대도 의예과에서만 보고, 경북대에서도 의대, 치대, 수의대에서만 과학 논술을 보니까, 사실 일반 그 의대나 의학학 계열이 아닌 그 학과의 경우에는 사실 자연계에서 이제 과학 논술이 없어졌다라고 봐도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결국 수학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과목은 좀 약한데 정말 수학은 잘한다. 수학은 1등급, 2등급이다. 이 학생들은 논술 전형이 자연계에서 제일 아주 적합한 전형이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 수학이 결정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인문계도 마찬가지예요. 인문계도 결국 이제 언어나 이렇게 논술 쪽에 조금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뭐 다른 쪽은 조금 약하지만 이런 학생들. 근데 인문계도 아까 연대 같은 경우는 수학을 보니까 이게 수학을 못하는 학생 어려운데, 연대를 제외하면 수학 못하는 학생들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에서도 수학 논술의 문과에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 계열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 뭐 상경 계열이나 사회과학 계열이나 이런 데서는 그 논술에 수학이 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나머지 그 계열, 뭐 보통 그냥 인문 계열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수학이 없거든요. 그럼 내 수학이 약하면 계열 선택을 잘 하시면 수학을 피해갈 수 있어요. 문과에서는. 연대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연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수학이 들어간 그런 유형이다라고 하면 상경계열, 내가 수학이 자신이 있다면 상경계열에 지원을 하시면 되고, 수학이 자신이 없다 하면 상경계열이 아닌 뭐 인문계열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선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성대가 올해 이제 논술 유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언어형, 그 다음에 수리형,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이제 성대가 문과는 언어 논술, 이과는 수리 논술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언어형, 수리형을 바꾼 이유는 뭐냐면, 일부 문과에서 상경계열에서도 내가 수학 잘한다 그러면 언어형을 안 보고 문과지만 상경계열에서는 수리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수학을 아주 문과에서 잘하는 학생. 이런 이제 조금 선택지를 넓게 줬다. 또 자연계열인데 내가 수학이 좀 약해. 근데 논술로 보고 싶어. 그죠? 자연계열의 일부 학생. 자연계열에서 아주 많은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거 아니고, 일부 학과 또 일부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학생들은 언어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이지만 나는 이쪽 언어 쪽 논술에 좀 적성이 있고 잘한다 하는 학생은 성대에서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계열은 이과는 거의 수학이 다 좌우하잖아요. 그냥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끼리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수학이 중요한데 수학의 그래서 출제 범위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출제 범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뭐 미적분에 자신이 있다면 미적분에 좀 비중이 큰 대학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그 특성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뜻에서 수학 출제 범위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요걸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수학의 기본 수학하고 수학 1, 수학 2 요 기본적인 것만 보는 대학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크게 부담이 좀 적다고 볼 수 있죠. 가천대, 가톨릭대, 상명대, 삼육대, 서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수원대, 신한대, 을지대, 한국공학대 뭐 등등등 해서 있고 미적분까지 포함되는 대학이 뭐 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미적분의 학통까지 포함되는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플러스 기하 부산대, 중앙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 기하, 학통까지 보는 수학의 거의 모든 그 영역을 다 포괄하는 대학들도 꽤 여러 대학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수학 전반적으로 다 낸다.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연대가 그렇습니다. 그죠? 이화여대도 좀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뭐 연대는 어쨌든 제일 까다롭게 출제를 한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학 그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학 논술이니까 일단 시험 범위가 어떻게,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서 주로 어떤 또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자기에게 잘 맞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논술을 보시면 약수령 논술이라는 게 지금 많이 좀 많이 도입이 되면서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약수령 논술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그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는 별로 안 했었고 뭐 부산대라든지 경북대라든지 또 이제 가천대가 논술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 약수령 논술을 하면서 이게 이제 여러 대학들이 늘어나는데 예전에 사실은 이제 그 적성고사라는 그 시험, 적성고사라는 그런 시험을 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있었어요. 그런 적성고사가 이제 논술로 바뀌면서 적성고사를 했던 대학들이 논술로 많이 바꿨거든요. 그게 이제 약수령 논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일단 문항수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문제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보통 논술 문제는 문제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보통 뭐 인문계 논술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뭐 크게는 뭐 한 3개 정도 이렇게 뭐 1, 2, 3번 해서 꽤 그 길게 쓰는 뭐 400자부터 뭐 600자 뭐 경우에 따라 800자 이런 식으로 쓰는 논술이 이제 보통이었고 자연계 문제도 뭐 문제가 뭐 거기 이제 그 큰 문제 밑에 딸려 있는 문제까지 하더라도 뭐 한 뭐 대여섯 개, 많게는 7, 8개, 뭐 적게는 한 뭐 5개, 뭐 이런 식의 숫자로 출제를 보통 했었는데 이 약수령 논술은 일단 문제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수를 늘리고 뭐 길게 적는 게 아니라 짧게 그 우리가 주관식 시험 보듯이 짧게 적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한 뭐 5줄에서 10줄 사이 뭐 이런 정도로 서술하는 그런 식의 논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통 15문제 정도 하는 경우에는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가 9문제, 수학이 6문제. 뭐 10문제 한다고 했을 때는 뭐 국어가 8문제, 수학이 2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국어 수학을 조합을 해서 출제를 하고 자연계는 반대로 거꾸로 국어가 15문제, 가천대 같은 경우는 국어가 6문제, 수학이 9문제. 이게 이제 국어 수학 시험을 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문제 유형은 또 요런 문제 유형끼리 좀 여러분들이 잘 모아서 자기가 잘 맞는 대학을 찾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뭐 논술 그 대비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대비를 할 수 있다. 그 시간을 보시면 80분, 60분, 90분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짧은 경우는 60분, 긴 경우는 90분인데 60분이나 80분이 뭐 대체적인 대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15문제 정도 출제한다고 하면 보통 80분 정도를 줍니다. 그러면 한 문제당 시간이 한 5분 정도 되는 거죠. 그죠? 5분. 그러니까 5분 정도의 한 문제를 푸는 한 5, 6분 정도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5분 정도의 5분이나 6분 정도의 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 30문항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분 주니까 한 문제당 한 3분 조금 넘는 정도, 3분에서 4분 정도인데, 보통 이 약수령 논술은 5분에서 6분 정도 시간을 이제 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아주 높은, 그러니까 수능으로 말하면 아주 최고 난이도 문제는 아니고 한 중간 난이도에서 최고 난이도 사이 정도의 문제. 그러니까 뭐 학생들 하는 얘기로 뭐 수학에서 뭐 어삼 쉬사라고 그러나요? 뭐 어려운 3점, 쉬운 4점. 요런 한계가 그런 정도 수준의 난이도를 가진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객관식은 없고 다 주관식 서술형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약수령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기출 문제나 예시 문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국민대가 올해 논술을 신설하면서 약수령으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시 문제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이제 기출 문제나 예시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이제 실제 한번 풀어보면서 나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풀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잘 보고 내가 이제 여기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뭐 논술 대비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뭐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쨌든 이건 이제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니까 주관식 서술형이기 때문에 이 서술의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풀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훈련을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아까 이어서 뭐 신한대, 을지대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한 15문제 내외죠. 그죠? 그리고 시간은 뭐 80분 내외가 제일 많습니다. 그죠? 뭐 15문제인데 뭐 60분만 주는 대학도 있네요. 그죠? 이런 경우는 한 문제당 4분밖에 안 주니까 뭐 문제 푸는데 시간이 뭐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문제 난이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논술의 수학 출제 범위를 말씀드렸는데, 약수령 경우에 출제 범위, 이것도 좀 잘 알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약수령의 경우에는 기본, 그러니까 수1이나 수2에서 주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미적분까지 포함되는 대학이 국민대는 요번에 이제 그 약수령 논술을 도입을 하면서 미적분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1, 수2 그냥 그 수학, 이 기본 수학에서 내기 때문에 뭐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약수령 논술은 되게 이제 내신이 특히 한 4등급, 5등급, 6등급 때까지 학생들, 거기서 내가 그래도 수학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아니면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쪽에서 내가 자신이 있다, 이런 학생들이 이런 논술 전형을 통해서 수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가천대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전형으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당히 좀 기회가 넓은 그런 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지금 약술행 국어 출제범위입니다. 국어도, 문학과 독서만 출제하는 대학도 있고요. 뭐, 엄매가 들어가고, 화작까지 들어가는 대학,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국어에다가 사회를 결합한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 출제 범위,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파악해서 잘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논술 전형 특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뭐 어떤 학생이 논술로 이제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제 지금 이제 6월 시험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6월 시험 이제 볼 텐데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뭐 이제 그 3학년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이제 성적이 나오고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시 지원을 고민하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술 전형은 내신이 좀 부족한 학생이 서울이나 수도권대에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논술 전형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서 시험을 봐서 합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논술 전형의 경우에 이제 그 3학년의 경우에는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그죠? 그럼 이제 뭐 여름 방학 이 시기인데 요때부터는 내가 논술 전형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6월 성적 토대로 내가 수능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좀 예측을 해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에 갈 건지 아니면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에 갈 건지 아니면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에 내가 지원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은 뭐 그렇게 크게 걸림돌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신에 한 5등급 대 후반, 6등급 대 뭐 이런 학생들은 이제 내가 얼마나 좀 감점이 되는지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얼마나 잘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적어도 그 기말고사 끝나고 이때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별로 다 유형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에서 잘 그래도 조금 강점을 가지는지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형을 잘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대체적으로 소개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전년도 기출 문제나 예시 문제를 꼭 보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에 요즘은 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 대해서 전년도 문제도 공개되어 있고 평가 기준도 나와 있고 또 뭐 많은 경우에 논술 가이드를 뭐 영상으로 올린다느니 아니면 책자로 이렇게 잘 그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스크린을 해서 나에게 맞는 대학 어떤 대학인지 잘 찾고 그 다음에는 그 가이드북이라는 이런 걸 잘 보면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논술을 대충 채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꼼꼼하게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논술 전형 합격 전략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아마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6월 시험 이제 보고 이제 어느 정도 그 결과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입시가 스타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또 마지막까지 잘 준비를 하셔서 사실은 지금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은 사실은 지금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죠? 지금까지 한 거 가지고 근데 논술 전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